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지금 9월 24일이고, 지금 8월 말부터 우리은행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웬만한 시중은행들은 이제 채용이 자소서가 마감이 됐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저 은행들은 마감이 됐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신금투, 이렇게 두 개,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개가 떠 있는데, 삼성증권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10월까지는, 증권의 이 접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권사가 S증권, 삼성증권 출신이기 때문에 은행도 잘하지만 저는 증권사도 잘 씁니다. 자소서만 쓰는 건 아닌데 뭐 면접도 하고 필기 인적성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특화된 이제 자소서를 더욱 잘 쓸 수 있죠. 그리고 은행원은 증권사 내용을 못하지만 모르지만 증권사 직원은 은행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 연봉이 훨씬 더 높고 돈을 더 많이 받고 능력이 더 좋다는 얘기죠. 아무튼 네. 그리고 은행도 좋습니다. 네, 은행도 좋아요. 하지만 증권사가 전 개인적으로 더 좋다. 그쵸? 증권사가 연봉이 더 높아요. 자, 제 소개 드리면 전 삼성증권 출신이고 2020년에 입사를 했고요. 4년 정도 다니다가 2월에 퇴사하고 지금은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캔하면 이런 게 떠요. 저는 승고랑 금호에서 활동하고 있고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 코칭 그리고 인적성 과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상남자 증권사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유는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10월 1일까지 화요일까지 오후 5시까지고요. 접수가 대졸 공채 5급입니다. PB, IB, IT 뭐 여러 기타 경영관리 직무도 전체 다 뽑고 총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저 지원할 때는 PB만 한 수십 명 뽑았는데 아마 이번 하반기에는 그렇게 채용 규모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증권사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즘 채용 공고도 많이 안 두고 TO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한 투에 꼭 지원해서 합격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한투는 보통은 IB의 선두주자라고 불립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 증권사마다 이제 PB냐 IB냐 리서치냐 뭐 이런 각각의 강점이 있는데 한투는 WM 그러니까 리테일 베이스보다는 IB 베이스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PB도 좋지만 IB가 더 시장에 입지해서 증권사 입지에서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주가 상승률 차트예요. 20년 동안 누적 상승률인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한국금융지주 한투는 지금 증권사에 상장돼 있지 않고 한국금융지주가 상장이 돼 있는데 한국금융지주의 한 80에서 90% 매출을 한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투의 주가가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금융지주의 이 주가인데 요거 다른 메이저 증권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상장이 돼 있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 그래프예요. 여기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시나요? 전 이거만 봐도 한국금융지주가 왜 대한민국 증권사 중에 가장 뛰어난 증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증권인이라면 저는 한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투가 거칠거든요. 이미지도 약간 남자다운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뭐랄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해요. 증권사 중에서도 원래 금융권 중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모인 곳이 증권사인데 그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인 증권사가 저는 한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투를 가고 싶었고 지원도 했어요. 하지만 삼성증권을 갔지만 어쨌든 이 한국금융지주는 다른 이 증권사보다 이 압도적인 그래프 차이, 누적 상승률, 주가 상승률 차이를 보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주가 상승률 차이가 곧 기업 가치의 상승률이고 기업이 얼마나 경영을 잘해왔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요것만 봐도 한투가 다른 증권사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자소서에 소재로 하실 수도 있어요.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자소서에는 지원 동기로 한투의 한국금융지주의 20년 주가 누적 상승률은 다른 대형 증권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게 한 몇 배냐, 요거. 한 수십 배? 최소한 10배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자세히 못 보겠는데, 적어놨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압도적인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의 이 같은 압도적인 차이의 원인은 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경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장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입사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지원 동기로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아하시겠죠. 특히 증권사기 때문에 이런 주가 추이를 보고 이 지원 동기를 서술하는 방식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면접에서 활용을 했었고요. 증권사 직원이라면 당연히 주식에 이런 이 비율 차트를 해보고 인사이트를 얻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제가 9월까지 이 은행 자소서를 되게 첨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오랜만에 찍기 때문에 말이 좀 엇나오네요. 양해해 주시고, 오른쪽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금융지주의 이 그룹사인데, 계열사인데, 여기 보시면 한투가 이제 연결로는 이제 전체 매출을 뛰어넘고 다른 데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투자증권의 매출 순이익만 하더라도 한국금융지주 전체 순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일반 금융지주가 은행이 맏형이라면 한국금융지주는 이 증권사가 맏형인 거의 유일한 증권사입니다. 금융지주입니다. 인재상은 이제 열정, 도전정신, 전문성, 변화주도 이렇게 꼽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들었는데 방금 이 한국투자증권은 이 뿌리가 동원산업입니다. 우리가 동원zem치라고 알고 있는 그 동원산업의 회장의 아들이 세운 회사가 한국투자금융지주예요. 한투. 이것도 참고로 해두시면 좋아요. 원양어선 타고 이제 참치 잡아오는 그런 회사였는데, 동원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동원산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투의 DNA에는 도전 정신과 그 진취적인 성향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한투 이제 임원이나 높으신 분들 만나보면 거칠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거친다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도전적이라는 거죠. 그게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투를 갈 거 그랬어, 삼성증권 말고. 만약에 한투를 갔으면 내가 지금 퇴사 안 하고 계속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증권업에. 네. 아무튼, 그리고 한투의 이 매출 구성은 이제 IB, 트레이딩, 자산관리, 요거는 작년 기준인데, 이렇게 돼 있고, 브로커리지 이렇게 돼 있고, 브로커리지는 아마 홀세일로 보면 됩니다. IB와 자산관리, 트레이딩, 각각의 손익이 되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선 각 사업 부문의 영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단기 순이익 2023년 기준으로 1조 9,600억 원. 엄청난 회사죠. 2001년에 워낙 장이 좋았고, 2003년에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인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증권사예요. 제가 삼성증권 출신이지만 각각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게 업계의 사람들은 알 텐데 한투가 진짜 증권사라고 말을 해요. 진짜 증권사는 한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투에 꼭 지원해서 합격하시길 바래요. 아무튼 자소서 문항 볼게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항이 있고, 각각 성장 과정, 실패 극복 사례, 지원 동기, 직무 이해, 직무 역량, 입사 후 포부, 요렇게 6가지 문항이 있고요. 각각 분량은 짧아요. 1번과 6번 마지막 문항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적합한 이유 증명하시오. 이것도 500자네요. 아무튼 1. 지원 동기와 이제 당사 선택 이유, 어떤 일을 한다 생각하는가, 이런 문항들은 2, 300자로 짧기 때문에 짧은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짧은 게 더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쓰기 어려우면 저를 찾아오셔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성장 과정. 요거는 자신의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은 뭐고, 그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가치관을 검증하는 문항입니다. 근데 요거 쓸 때 이제 일반적인 자소서 쓸 때 키워드가 있겠죠. 신뢰, 정직, 도전 정신, 열정, 창의,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 가치관을 제시할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금융인이라면, 금융권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고객 중심이나 신뢰, 정직, 그리고 전문성, 도전 정신, 창의 이런 게 갖추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냐. 먼저 증권업에 관련되어 있는 가치관이 뭔지 보세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좋아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신뢰와 정직을 기반으로 이제 고객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는 고객의 돈을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신뢰와 정직함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법의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요거와 관련된 건데, 신뢰와 정직에 대한 가치관도 중요하고요. 도전 정신에 대한 가치관도 필요하겠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의 금융권, 특히 증권사의 직업들은 영업과 관련돼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소통 능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이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 자가 발전 역량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과거에 본인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이제 성장 과정, 경험, 계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합격했던 자소서고요. 2019년에. 그때 당시에 문항 하나만 빼고 다 똑같아요. 지금이랑. 저는 미련 곰탱이. 근데 이거 잘 쓰는 자소서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제가 한투도 가고 싶었지만 삼성증권을 더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막 잘 쓴 자소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합격을 했고, 못 쓴 자소서는 아니에요. 잘 쓴 편인데, 제 기준에 지금 첨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제 기준에 다시 이제 5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그렇게 잘 쓴 자소서는, 아니다. 완벽에 가까운 자소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합격을 했으니까 같이 봅시다. 자, 성장 과정이에요. 저는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20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산 중에 1억으로 주식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시작했고 뭐 상따라고 상한가 따라잡기나 아니면 뭐 급등주 같은 매매를 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특히나 급등주 매매는 보통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완패했고 1년도 안 돼서 계좌 반토막이 났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증권사에 지원하겠다는 동기를 가졌어요. 제가 오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이거 왜 안 되지? 이거는 왜 안 되지? 하고 난 될 때까지 이 공부를 하거나 이 경험을 쌓거나 해서 결국 이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왜 어렵지? 왜 손실나지? 열받네. 열받네. 공부를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증권사를 가게 된 계기의 시작이었어요. 요게.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고 증권사를 가게 된 이 근본의 이유였어요. 지금 이거 한투 증권사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지원하는 직무나 분야, 산업, 증권업에 대한 관련된 사건과 경험을 어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했고 뭐 그 결과 월 평균 7% 수익률을 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마치 미련공탱이 같았지만 끝까지 묵묵히 과정을 버텨오고 결실을 맺는다는 걸 깨달았다. 자, 이게 가치관이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그 과정을 통한 노력이 있으면 결과를 맺는다. 이게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소재를 썼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소재를 쓰든 그거를 어떤 가치관을 풀어내든 낼 수는 있어요. 소재가 중요한 거지. 가치관이 뭔지는 사실 자소서 쓰는 입장에선 그리고 특히나 첨삭을 드리는 입장에선 소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로 어떤 가치관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썼다. 중요한 건 이 증권업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가치관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자, 실패 극복 경험이에요. 실패를 해서 그거를 이제 열정적으로 도전해서 극복을 했던 경험을, 그러니까 결과가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00, 300자고요. 분량은 작습니다. 요거는 인재상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이 한투 인재상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열정, 도전, 전문, 변화주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 본인이 이 인재상에 해당하는 역량을 활용해서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열정과 도전 정신은 당연히 실패나 좌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겠죠. 하지만 전문성이나 변화 주도 자세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제시를 하냐? 일단은 과거에 본인이 실패나 좌절을 겪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극복해서 좋은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오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 인재상의 어떤 키워드, 네 가지 키워드 중에 어떤 걸 어필할지 이제 입히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과거 소재예요. 실패를 극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소재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인재상을 먼저 생각하고 소재를 쓰려면 어려울 거고, 뭐 가능은 한데, 이거 말고 과거에 실패 극복했던 경험을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다가 인재상을 끼워 넣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썼냐? 이 제목 보고 오랜만에 봤는데 제목 보고 피식했어요. 장난치는 것 같이 써놨는데 뭐 약간 자소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진지하면 읽는 사람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드립도 필요해요. 과하지만 않다면. 그래서 슬럼프가 뭐죠? 슬럼프 친구. 썰렁하죠? 하지만 난 재밌네. 다시 봐도 재밌다. 슬럼프가 뭐죠? 슬럼프 친구인가요? 하고 딱 제시하면 얘는 슬럼프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게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 내용도 그래요. 그리고 타 증권사, 이게 삼성증권인데 이 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역시 PB는 쉽지 않구나 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든 일이 안 되면 반드시 되게 만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저는 계속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도전했고 다시. 그래서 실행하고 실패하면 문제점 분석하고 해결 방법 찾고 그 해결 방법을 그냥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저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슬럼프라는 걸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 내용을 썼고 이게 또 저의 가치관이 들어있죠. 그리고 결국엔 합격했어요.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실패 극복 경험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실패 극복 사례를 제시하면 좋아요. 제가 지금 타증권사 PB 양성 프로그램 지원 도전 실패 경험을 얘기한 건 이게 한투 증권사에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다른 뭐 회사였으면 이런 얘기를 안 썼겠지. 하지만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걸 썼던 거예요. 왜냐? 나는 증권사에 대한 관심까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패 극복 경험을 제시를 하면 물론 이 지원자의 가치관을 알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된 이 실패 사례를 언급한다면 이 지원자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 증권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자소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실패 사례를 극복한 사례를 제시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원 동기예요. 이 지원 동기도 300자밖에 안 되지만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고, 사실 지원하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지원 동기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원자의 명확한 철학과 가치관과 그리고 한 투를 지원하는 이유, 로열티까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량이 짧더라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건 증권업에 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증권사 중에 왜 하필 한국투자증권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해야 될 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증권업에 대한 관심 배경, 그리고 왜 하필 한국투자증권이냐에 선택한 배경, 두 가지를 서술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지원 동기 드릴 때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증권업의 매력 요소가 뭐 있나 설명드릴게요. 증권업은 기본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업종이에요. 증권사들 연봉이 매년 이제 이 뉴스 같은 데서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거의 매년 모든 업계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증권업 자체는 이 한계가 없는 수익의 한계가 없는 이 업이에요. 뭐 제조업이나 뭐 일반적인 이 업들은 뭘 팔아야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증권업은 약간 달라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가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한국투자증권의 그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앞으로 지속될지 아니면 꼬꾸라질지는 난 모르겠지만 안 꼬꾸라질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면 이 한계는 무한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증권업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특징.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직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금융권 중에 최상위권이고 전 연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신입 때 한 자릿수가 한 장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적입니다. 자본시장은 역동적이죠. 매일 뭐 주식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변동성이 얼마나 크고 또 전날 미국 장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얼마나 변하고 또 당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역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에서 이제 비효율, 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가실 텐데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해서 포착을 해서 기회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또 증권업의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매력이고 또 지원자 요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매력이고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맞지? 라고 합니다. 그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력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투의 매력 요소는 제가 이제 업계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면 한투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체예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진취적인 업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인 게 한투입니다. 그 이유는 뭐 찾아보셔도 되는데 한투의 DNA에 있다, 동원산업의 DNA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CEO의 철학이 곧 그 기업 문화를 만든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남구 회장이죠 지금. 김남구 회장의 도전 정신이 현재 한투의 매력 요소를 만들었다. 한투의 도전 정신은 김남구 회장의 CEO의 철학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투의 매력 요소는 도전 정신, 역동성, 변화 선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왜 증권업이냐를 써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좋거나 역동적이라서 좋거나 기회를 발견해 부가가치를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좋거나 이런 게 좋아서 증권업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모범적인 답안이 됩니다. 다른 거 이상한 거 어필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가이드 안에서 어필만 하셔도 충분히 자소서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업이 보통 요거 증권 지원하실 때 증권사만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은행, 증권, 뭐 보험, 카드 다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증권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증권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서 투자자와 기업 또는 산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이에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은행은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은행은 자본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 그러니까 그 대출이라는 이 여신과 수신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이라면 증권사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투자자와 기업, 산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면 기업과 산업을 성장시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증권업의 본질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왜 한투냐?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지원 동기 서술할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 그러니까 한투에 대한 본인의 경험 또는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투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라 했죠. 그 이유는 주식을 하는데 우연히 비교 차트
분석 기능을 통해서 이 4대래. 메이저 증권사들과 한국 금융지주의 주가 차트를 비교해봤더니 한국 금융지주의 주가가 상승률이 20년 동안 다른 증권사 대비 10배, 20배, 100배가 됐다. 이걸 보고 한국 금융지주가 왜 대체 이런 성과를 내는지 궁금했고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찾아보니 한국투자증권은 동원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증권사였습니다. 그 어느 증권사보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시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방금 지금 이걸 들으면서도 본인이 만족관이라면 안 뽑겠어요, 나를? 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뽑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시고 다른 좋은 예시도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라. 자수청사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른 지원 동기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나 보도자료, 뉴스, 기사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지원 동기 제시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이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업 조사한 내용은 다른 일반적인 지원자도 조사한 내용과 동일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점이 없는 자소서나 면접은 합격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짜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제시하는 게 가장 최고의 지원 동기가 됩니다. 다른 영상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은행들 이제 가이드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전에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은행들은 거의 다 마감이 됐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작성한 거구나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합격했던 이제 자소서고요. 증권업 선택 그때도 은행은 똑같았어요. 증권업 선택한 계기와 이유와 증권사 중 왜 한국투자증권이냐. 그때 선택자였고 짧죠. 왜 증권업이냐 제시했어요. 저의 가치관은 발전을 멈추는 것은 곧 죽음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증권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적었어요. 이게 실제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증권사 인턴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시장 환경은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증권업이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증권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왜 한투냐? 하나일체. 그리고 영어랑 한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글만 쓰는데 영어와 한자 또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되면 자연스럽게 읽는 사람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왜냐하면 90%, 99%가 한글로 적혀있는 곳에서 자소서에서 1%나 영어나 숫자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킬인데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영어로 쓰거나 숫자를 넣거나 한자를 넣는 방식은 아주 고급스러운 자소서 스킬입니다. 활용을 참고로 하세요. 이거 개꿀팁. 인정?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이건.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영어나 한자를 사용하면 그 부분에 시각 효과가 집중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 채용 담당자가 이건 꼭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한자나 영어를 넣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일체, 이거 이제 한자 넣었어요. 한국투자증권과 나는 일체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증권업의 저는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제 증권사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를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나한테 계속 너 한투상이래. 나는 한투상이래. 난 그게 무슨 말인지는 그때 몰랐어요, 사실. 근데 삼성증권 입사하고 나서 그 얘기가 뭔지는 알았는데 한투상이래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나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예전보다 입사 초기보다 살이 조금 불어있는 상태라 약간 샤프하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은 없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나의 성향과 이 도전적인 성향과 한투의 DNA가 매치된다라고 어필했고 이게 내가 한투를 가고 싶은 이유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용두삼이 은행 중심의 제가 아까 일반적인 금융지주사들은 은행이 맏형이라 했죠. 하지만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이 맏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착안해서 은행 중심인 타 금융지주사에선 증권이 뱀의 꼬리가 되지만 제가 신금투 서포터즈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험을 해봤는데 신한 금융지주에서 신금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매출 비중이나 아니면 입지나 너무 작아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왕이지 삼성증권은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그룹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한투는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맏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금융지주를 이끄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그런 용의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투에 지원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써서 합격을 했다. 네. 그다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증권업 선택 계기가 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 성장 과정 볼게요. 다시. 여기서 내가 여기서 증권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묵묵히 목표를 이루고 확신 갖고 묵묵히 버티고 결실 이룬다는 가치관을 제시를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결이 인턴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
걸 느꼈습니다.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요게 1번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일부러 다 의도된 바로 적어놓은 겁니다. 1번 문항에 본인이 제시한 가치관과 이 증권업 지원하는 동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일맥상통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쓸 때 맨 처음 1번 문항에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제시했는지 잘 보면서 쓰세요. 전혀 생뚱맞은 소리 쓰지 말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아도 저 보세요. 지원 동기에 기업 분석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기업 분석 조사를 했지. 하지만 그 일반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고 다 내 생각과 내 경험만 적었어요. 요게 더 훌륭한 지원 동기예요. 근데 장단컨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주저리 만들어 놓은 지원 동기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지원 동기가 100배, 1000배 더 효과적입니다. 합격률이 더 높고. 그래서 제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지원 동기 쓸 때 만들어낸 지원 동기 쓰지 마라. 그러면 서류는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어차피 헐립니다. 왜? 이 사람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쓸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어디든 붙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기업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신입은. 그래서 이렇게 본인 경험을 통해서 어필해라. 자소서 지원 동기는. 알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모든 자소서를 이렇게 씁니다. 첨삭할 때도 그렇고. 자, 그 다음 문항. 지원 분야는 어떤 일을 한다 생각하느냐. 요거는 쉽게 말해서 너 지원을 하는데 너 그 일이 뭐 하는지는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이 지원하는 직무가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PB라면 PB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식 중개가 메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PB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는 역할이 저는 핵심이라 생각하고요. IB라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게 핵심이고 리서치라면 산업이나 기업 또는 매크로를 분석해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직무고 운용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잘 운용을 하는 거고 운용의 핵심은 이거 보시는 분들 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용력의 핵심은 수익을 잘 내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운용력이 되실 분들이라면 이건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제가 운용 지원팀도 있어봐서 알긴 아는데 운용력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수익을 엄청 잘 내고 그리고 어느 때는 갑자기 수익이 팍 낮아지고 이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운용력의 자질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리스크 관리 더 잘하는 사람이 운용력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뽑고 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가 뭔지 알고 있냐? 요 문항은 직무에 대한 본인의 이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직업관이라 하죠. 그리고 철학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PB였으니까 저는 계속 PB만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오래 준비하고 오래 꿈꾸고 오래 목표를 하면 그 목표에 대한 직업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생겨요. 자, 아까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는 게 본질적인 PB의 역할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본인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생겨요.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요게 철학 없이 그냥 단순히 직무에 대한 소개만 어떤 직무가 뭘 하는지만 나열을 한다면 임팩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임팩트가 없어요. 이 지원자의 철학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 문항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진심을 갖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그 과정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 문항으로. 물론 다음 문항에 그게 나오지만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제가 쓴 거 합격한 자소서 PB의 핵심은 영업이고 영업의 본질은 고객 최적화라고 생각한다 라고 써놨고 W 인턴십을 통해 PB의 핵심 업무는 중개, 고객,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죠.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이다. 고객이 있어야 상담을 하든 중개를 하든 판매를 하든 하니까 결국엔 증권업은 영업 베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엔 영업이에요. 그리고 영업은 매출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를 위해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PB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건 보통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인턴십을 했다. 어필한 거고요, 저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여기에 직업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의 이익을 위해야 된다는 철학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3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의도했던 바는 나 인턴십 했어. 경험 있고 난 그래서 WM을 준비했던 사람이야. 라고 관심과 경험을 어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PB에게 진짜 필요한 역량이 뭔지도 알아요. 그것도 설명했고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PB를 준비하면서 PB에게 진짜 필요한 철학이 PB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 나의 철학이 생겼어요. 나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신다면 완벽한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와 직접 경험
지원 직무에 대한 인턴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인턴이 없으면 이 지원 직무랑 유사한 아르바이트나 뭐 재활동 경험을 통해서 그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는 가치관을 형성한 그 내용, 철학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단순히 업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론 업무에 대한 내용도 기술이 필요하겠죠.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직무 적합성, 다음 문항은 본인이 이 지원하는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증명하시오 라고 물어봤고, 요거는 직무 역량이에요. 제가 자소서와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평가하는 기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직무 역량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 적합성,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거나 너는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조직 적합성, 마지막으로 기업 적합성, 당신이 우리 기업의 인재성과 핵심 가치 그리고 기업 문화와 맞는 사람인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 가장 근본에는 왜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고, 이 4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최종 합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이버에 불스메이커라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고 유튜브 링크에도 제가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직무 역량을 묻고 있고, 2-2의 앞에 문항에서 제시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 철학을 수행 근거로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직무 역량과 그리고 그 직무 역량이 있다는 나의 경험 근거가 되는 나의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문항에서 PB의 핵심은 결국 고객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영업이고. 자, PB는 고객의 수익을 안겨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문항에서.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3번 문항에서. 그리고 그 역량이 있다고 어필하는 건 그 역량을 증명하는 성과가 있으면 돼요. 과정과 성과. 근데 과정은 물론 자소서를 위해서 넣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PB니까 주식 경험이 있거나 주식 경험을 해서 투자를 몇 % 냈는지 수익률을, 또는 모의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하는 이 자산 운용 고객 자산 관리 관련 역량을 증명하는 결과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 이런 역량만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그런 자소서는 쓰레기고 탈락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항상 모든 주장과 이 본인의 생각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 자, 제가 앞에서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했죠. 가치관이고 직업관이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손절하고 마이너스 50% 맞고 한가도 맞아본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방법과 최소한의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해왔고, 그 결과 최근 코스피 대비 15%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자, 내 과정과 그 결과가 들어가 있죠.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고객의 자산 운용 역량이 있다는 걸 어필한 거예요. 이렇게 그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지점에 배치가 돼도 나는 고객 상담이 가능하다. 왜냐? PB가 되기 위해 항상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투자처를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왔다. 그리고 인턴 경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연습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와 투자 상담을 원하면 바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라고 근거를 제시했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거 자소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뭐 연습을 하고 고민하고 요거는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합격은 했다. 하지만 완벽한 자소서는 아니지만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에는 완벽한 자소서예요. 10년 동안 투자 경험을 통해서 15% 아웃퍼폼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소서와 모든 면접 과정에서 모든 주장은 반드시 꼭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지원자의 과거 성공 경험이에요.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주장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주장하게 된다면 당신은 탈락하게 될 겁니다. 왜냐? 근거 없는 주장은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쓰레기라고. 아무튼 주장을 하려면 나는 성실합니다를 주장하려면 그 성실함을 증명하는 결과를 꼭 같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입사 후 포부. 당신의 인생 계획이 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기술해봐라. 요거는 입사 후 포부 문항이에요. 당신 인생 계획이 뭐고 어떤 꿈이 있냐를 묻고 있긴 한데,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이 계획을 쓸 거냐, 아니면 증권업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쓸 거냐. 요거는 이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직무 지원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써주시는 게
저는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 없는 전혀 생뚱맞은 내용을 제시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유는 납득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꿈이 되게 비록 증권업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 지원자의 꿈이 되게 뜻깊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구나. 이 꿈이 원대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명확히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쓸 능력도 없고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확실한 꿈이 없다면 직무 지원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 직무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제시하려면 그 산업이나 직무의 미래 전망이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한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 어떤 게 필요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 그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러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한투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이 아파서 커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 저 때는 2019년에는 요 꿈은 무엇이고 회사가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이거 입사 후 포부만 물어봤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그리고 이유가 뭐냐라고만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PIB가 뭐냐면 PB인데 IB랑 협업하는 IB 업무도 할 수 있는, IB 업무를 사실상 법적으로 못 하는데 이제 기업 고객이 있으면 보통 요즘은 고액 자산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초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엔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인적인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니즈도 있기 때문에 난 PB라서 고객을 상담하지만 이분의 기업 금융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PB가 되겠다 해서 워너비 PIB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건 업에 대한 이해와 고객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업이 어떻게 발전할 거고 업의 특징은 뭐고 고객의 특징은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적합한 이 전망과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투 자소서의 핵심은 증권업과 지원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증권사는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증권업은 특히나 이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직원들이 본인의 증권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증권업에 대해와 지원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러니까 철학이죠. 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특히나 한투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투가 가장 진취적이라 했죠. 이거는 업계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부분일 거고, 한투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업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증권업이 진취적인데 그 진취적인 업 안에서도 가장 진취적인 증권사라는 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증권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을 한투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소서의 핵심은 채용이라는 건 결국엔 신입사원을 뽑는 거예요. 신입은 회사 입장에선 비용입니다. 신입이 뭐 입사한다고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어렵고 사실 회사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입사 후 2, 3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비용으로 인식해요. 투자예요, 투자. 기업 입장에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이 한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지원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주식 투자할 때 기업 재무제표 까보잖아요.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원자의 과거 재무제표가 뭐예요? 이력서, 자격증, 어학, 대외활동, 그리고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가 이 지원자의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엔 그 성과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채용의 핵심은 자소서를 포함한 모든 과정의 핵심은 지원자의 과거 성공 경험을 통해서 이 미래 성과 가능성을 유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러한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고. 그래서 꼭 과거 성공 사례를 제시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IR 자료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길게 또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까지 한투 이제 자소서 가이드를 마쳤고 저는 금융권 첨삭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삭뿐만 아니라 면접과 필기 인적성도 다 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찾아오시고요. 숨고나 크몽에서 찾아오시면 되는데 저는 숨고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수수료가 싸고 그래요. 숨고가 더 좋습니다. 크몽도 좋아요. 뭐가 됐든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블로그로 연락하셔도 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이 증권사, 특히 증권사 지원하시는 분들 제가 애차게 가는데 증권사 들어가면 금방 억대 연봉 받으니까 꼭 입사해서 억대 연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금융권 취준생 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꼭 취업 성공 이루시길 바래요. 그 다음 영상은 신금투 자소서 가이드 올릴 거예요. 조만간 기다려 주시고, 어차피 신금투도 쓸 거잖아. 그치? 네, 기다려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